지난 12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맨몸으로 뛰고 있었다. 충성 한가닥에 목숨을 걸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이 임무는 반드시 달성한다.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치명적인 곳이 나의 무대다. 강인한 체력과 그보다 더 무서운 정신력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 이들은 전투의 프로, 특전사 대원들이었다. 따뜻한 물이요? 찬물입니다. 예. 찬물 샤워요? 매일 아침 7km의 구보와 찬물 샤워. 특전사 흑룡부대 36살의 노영근 상사도 열외가 아니다. 체력이 가장 우선입니다. 체력이 밑받침돼야만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력 단련을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계속 뛸수록 적응이 돼가지고 지금은 쉽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겨울이다. 그런데 노영근 상사와 중대원들이 바닷가에 나와 있었다. 중대장 박정보 대위도 함께였다. 박 대위는 노영근 상사의 하사관 동기였다. 그러다가 96년 임관 시험을 거쳐 장교가 된 후 옛 동료가 선임 담당관으로 있는 부대로 다시 오게 된 것이다. 됐어, 너. 대원들은 보트에 바람을 넣느라 바쁘다. 도대체 이 겨울 바다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하나! 머리 뒤집어, 머리! 우리 회전! 뻘투성이로 얼굴조차 분간이 안 가지만 분명 노영근 상사다. 지금 이 훈련은 특전사의 전통적인 겨울 훈련이다. 하사부터 대위까지 한 중대 11명이 한 팀이 돼서 똑같이 받는 갯벌 훈련. 물이 빠진 갯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넘는다. 순식간에 발이 열고 입은 얼어서 말을 할 수조차 없다. 뻘이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간다. 온몸이 진흙투성. 이들이 뻘과 구분되는 점은 움직인다. 그리고 날카롭게 건드리는 눈빛뿐이다. 단 11명의 대원만으로도 일개 부대의 전투력에 맞먹는다는 특전사의 전투력은 바로 이런 생지옥 훈련을 통해서 쌓은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상의다리! 상의다리! 선생님은 어디 건데 하는 거예요? 객배를 격투를 할 거다. 객배를 격투를. 갯벌 격투. 예. 힘 안 드세요? 힘 좀 듭니다.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여기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사에서부터 중대장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막 김이 나요. 지금 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어버린 입을 움직이는 것도 고통이다. 이 대원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서 싸울 겁니다. 싸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전율을 좀 느끼고. 예. 몸은 얼어붙어도 전의는 불타고 있다. 닭갈! 갯벌 격투 들어가! 실시! 갯벌에서의 훈련은 몸을 풀기 위한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엔 갯벌에 파놓은 웅덩이에 들어가더니 서로 밀어내기 시합을 벌인다. 이들에게 있어 모든 시합은 전투다. 일단 시작되면 계급도 없고 양보도 없다. 모든 전투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 그 사이 정찰 3, 4중대 대원들이 100kg이 넘는 보트를 이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노영근 상사와 박정보 중대장은 고무보트 밑에 있었다. 이들은 정찰대 중에서도 해척조다. 지금 시간부터 보다 따위 나면 죽는다 좀 더 알아나? 좋아. 다시 들어간다. 유사시에는 해상으로 침투, 상대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고 정규군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해척조의 임무다.
단지 고무보트 한 척의 몸을 의지한 채 저 고립무원의 땅에 침투해야 하는 운명. 그것이 노상사와 중대원들의 운명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늘 아군이 없는 고립무원의 땅. 그곳에서 조국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 돌아와야 한다. 지금의 이 지옥 훈련은 그때를 위한 것이다. 남들은 한 달도 견디기 힘들다는 특전사의 훈련을 노영근 상사는 15년 동안이나 버텨왔다. 그리고 그 15년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비상 상황이다. 35분부로 와라지 아파트 3동구 304호에 불법 문제로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다. 경찰대는 지금 즉시 출동할 것. 특전사 입대 이후 대원들이 가장 익숙해지는 소리가 바로 비상 사이렌일 것이다. 때로는 하루에 서너 번씩 비상이 걸릴 때도 있다. 지금 이 아파트 안에 테러범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물론 훈련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다. 작전 조장의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명령이 전달된다. 그런 특공대는 안심하시고 저희 통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신같이 접근하더니 번개같이 쳤다.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9초 만에 이루어졌다. 대원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 그 자체다. 인질 전의 상무. 인질 전혀. 손수기. 테러범 후성. 이것은 평상시의 팽팽한 긴장감과 전투력으로 자신을 무장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일사불란합니다. 나도 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훈련을 정리하고 나니 이미 한밤중. 그제서야 노상사가 퇴근을 한다. 그의 옆에 있는 사람은 중대장 박정보 대위다. 그들은 같은 아파트 앞 뒷동에 살고 있다. 노상사가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 아빠를 맞는다. 여느 가장과 다를 바 없는 퇴근 풍경이다. 아빠 신발 신어봤죠? 나도 저녁 안 먹었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 이 평범한 일상을 군인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또 있을까? 노상사는 이 평화를 영원히 지켜주고 싶다. 그것이 그가 군인인 이유다. 제니 아빠 기다렸어? 아빠 기다리느라 앉았어요. 아 그래요? 형석이는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네. 아빠가 특공무술 잘하겠대. 와 특공무술. 이거 아빠의 시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본 적이 있어가지고 군인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군인 상당히 좋아하고. 전 좀 힘들죠. 늦게 이렇게 훈련 마치고 들어올 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애들 아빠 같이 있고 싶은데 아빠랑 없을 때가 더 많으니까 힘들어요. 특전사 대원의 아내가 된 지 벌써 8년이다. 반은 포기하고 반은 체념하면서 살다 보니 새삼 서운할 것은 없는데 30 중반의 나이에 혹한의 훈련을 견뎌야 하는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은 점점 커져간다. 오늘 반찬 맛있는데. 맛있어요? 1년의 반은 훈련으로 집을 떠나 있고 주둔지에 있는 날도 툭하면 늦고 이 멧돼지 툭하면 엄청 늦어있다. 맛있어. 그 미안한 마음을 노상사는 음식 솜씨 칭찬으로 대신 표시했다. 하긴 소집이 없는 날엔 스스로라도 나가서 내무반을 둘러보는 사람이니 그런 어쩔 수 없는 군인이다. 동기는 중대장도 되고. 앞동에 사는 박정보 대위가 노상사 집으로 왔다. 7년 전 그들은 같은 하사관으로 흥룡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다. 선임 담당관이 나한테 그런데 지금 박 대위는 중대장이고 노상사는 선임 담당관. 선임 담당관은 옛날 선임 하사가 바뀐 명칭이다.
틀린다는 거는 말 못했답니다. 우리 중대원들이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동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대원들 앞에서 처신을 어떻게 하든 그래. 그렇지만 군대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생활하면서 군대는 상하 계급이 이제 철두철미하다 하기 때문에 중대장님이 갈 길, 그건 장교로 갈 길이고 나는 하산으로 갈 길. 그 길은 뭐냐면은 내가 중대장님을 내가 선임 담당관으로서 보좌하고 또 내 중대원들은 나를 중간 역할로서 내 중대장 같이 보좌하는데 그게 하면은 그 중대가 원활히 돌아가는 겁니다. 비상 사이렌이다. 군인 아파트의 불이 동시에 켜지고 있다. 아침 무슨 훈련 상황 있습니까? 예. 특전 용사에게 새벽에 비상 출근은 일상사나 다름없다. 그가 온몸을 다시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우는 것도 이때부터다. 아내도 별로 당황하는 기색은 없다. 특전사 대원의 가족이 되면 특전사 대원만큼이나 익숙해지는 것이 비상 출근이다. 그래도 남편은 오늘 저녁 돌아와 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처럼 남편을 비상지역으로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특전사의 아내는 늘 그 순간을 연습하고 있다. 앉으세요. 집결 시간은 사이렌이 울린 후 1시간 이내. 부대 아파트 거주자는 물론 시내에 사는 대원들까지 전원이 집합해야 한다. 노상사가 내무반으로 들어섰다. 영회 거주자 중 가장 먼저 도착했다. 삼중대의 막내 노상봉 하사는 내무반에서 생활을 한다. 노상봉 하사는 전입된 지 3개월째 특전 용사의 임무를 배워가는 중이다. 중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상사와 중대장에게선 하사관 동기로 만났던 어젯밤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상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라운드 아트에서 허스트 패스로 정한되었습니다. 각 군대는 지금 훈련은 곧 실전이다. 실전이다. 비상시 해야 할 행동들은 벌써 수백 번, 수천 번씩 몸에 익혔다. 차후 지휘사 있을 때까지 전부 다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훈련된 순서에 따라 조용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 특전사에 입대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늘 최악의 상황을 살고 있었고 언제나 비상태세였다. 네, 자부심이 큽니다. 특전사에 들어와서 어렵고 힘든 훈련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친다는 신념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고통이 따라야만이 진정한 그 자유가 무엇인가도 알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도 알고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1시간 후 연병장 집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즉시 훈련지로 출동을 했다. 지금 비상사태가 발발했다. 특전사 대원들은 즉각 침투해야 한다. 오늘의 침투 방법은 무장 강화. 완전 군장을 꾸린 채 저공 비행으로 침투 지역까지 가는 것이다. 막내 노상봉 하사가 유난히 긴장을 하고 있다. 그에게 오늘의 무장 강화는 자대 배치 후 첫 강화다. 2500피트 상공에서 무사히 뛰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노상사와 중대장도 긴장을 한다. 수도 없이 연습을 해뒀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의 막타워. 거기서 이미 수백 번도 더 떨어져 봤다. 정보 5125 5125 하사 노상봉 5108 강화 장비가 지급됐다. 무장 강화는 현장에 가장 빨리, 가장 대량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상대의 눈에 띌 확률도 높다. 강화 장비를 착용한 노상봉 하사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대비해 접지 훈련을 하고 있었다.
30kg이 넘는 군장은 다리에 묶었다. 등에 낙하산을 메고 가슴엔 예비 낙하산을 품었다. 이 무게만 합해도 50kg이 넘는다. 이 무거운 장비를 몸에 매단 채 25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장 강하다. 뛰어내리면서도 다리에 묶은 군장은 재빨리 풀어 먼저 땅에 닿게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군장의 무게 때문에 접지 않은 순간 부상을 입게 된다. 중대원들을 데려갈 수송기가 눈앞에 있다. 엔진에 강한 바람을 받으며 기체에 올랐다. 이제 여기서 내리는 방법은 공중에서 뛰는 것이다. 지역 20분전 설비검사. 무장 강화 훈련은 수시로 실시된다. 그러나 개인의 능숙한 실력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팀 전원이 무사히 접지해야 한다. 현재 높이 2000피트, 고도를 높이고 있었다. 단 한순간의 실수가 바로 죽음이다. 이 순간 긴장을 하는 것은 노상봉 하사만이 아니다. 지역 10분전 안전벨트 해체. 드디어 강하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기체의 문이 열렸다. 여기는 2500피트 상공이다. 그 상공의 문이 열렸다. 이제 저 지상으로 뛰어내려야 한다. 노상사가 막내 노하사를 보고 있습니다. 강하 5초 전 노하사와 중대장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순식간에 강하다. 낙하산이 펼쳐졌다. 하늘에서 낙하산이 꽃잎처럼 떨어졌다. 노상봉 하사는 무사히 접지를 했다. 첫 강화는 성공이다. 이윽고 노상사와 중대장도 무사히 접지를 했다. 그리고 어딘가로 이동을 시작했다. 각 대원들은 흩어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접지를 해야 한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경계 태세를 취하며 집결지로 향했다. 맞은편 수풀에서 나오는 사람은 노상사다. 그는 소리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은 작전 지역이다. 침투만 성공하면 작전의 70-80%가 성공이라고 할 만큼 침투는 위험하고 조심스럽다. 이조 이상무, 저는 이상무. 낙하에서부터 3중대원 11명이 모두 집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대원들이 부대 앞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로부터 3시간 후였다. 인천 정철대 공항계 강력으로 세계 정철대 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훈련에서 돌아오지만 또한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의 임무는 무사히 완수했다. 완벽한 훈련이란 없다. 완벽한 실전만 있을 뿐이다. 그때를 위해 3중 대원들은 오늘의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 훈련 효과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다 중대장이 무슨 말인지 인지했지? 예. 선임 담당관 하실 말 있어요? 예, 오늘 저 중대장님하고 강화를 전부 다 중대원들 다 했는데 오늘 한자 없이 또 전기가 잘했고 또 오늘 대단히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 3번 딱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료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노상봉 하사는 노래도록 뭔가를 쓰고 있었다. 특전사 흥룡부대에 배치받은 지 3개월째. 그는 오늘 첫 무장 강화를 무사히 마쳤다. 오늘 하루 일과에서 기억에 남는 것
한번 되돌아보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반성하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을 다시 기록해서 자신의 이제 마음을 닦는 겁니다. 중대원과 함께하는 무장강화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첫 강화의 성공은 나에게 군복무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부모님에게 더욱 더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국가에 충성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난 모르게 어디선가 더 고된 일을 하고 있을 누군가들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군복무에 임할 것이다. 다음날 일과가 끝난 시각 노상사가 내무반으로 들어간다. 노사모 하나 야간 탑에 오고 그냥 끓이고 수통 탄지 다 차고 나오시다. 그리고 막내 노상봉 하사에게 완전 무장 명령을 내렸다. 그러더니 자신도 완전 무장을 한다. 준비됐나? 예, 일단 나가자. 그래. 대원들은 무슨 일인지 다 아는 듯하다. 예. 내가 여기 선임 담당하니 스냅령을 채우는 이유는 나한테 자신감을 심기 위해서 해준 거야. 이 거리에서 노상사가 노상봉 하사의 허리에 고리를 채웠다. 그 사이는 로프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걸고요. 예, 뒤로 처지면은 나약하고 자꾸 처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선임 담당관이 앞에서 끌어줌으로써 자신감을 배양시키고. 그리고 로프의 끝 고리는 노상사 자신의 허리에 채웠다. 자, 화이팅! 화이팅! 네, 목소리 봐. 화이팅! 화이팅! 그래, 가자. 두 사람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엔 30kg의 군장이 있다. 자신감이 중요하니까 자신감 가져.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선임 담당관도 처음에 너 때도 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뭐야 특전부대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정신력이야. 정신력. 예. 강한 정신력은 강한 체력에서 나온다고. 예. 그렇게 앞으로 전방에 3초간 시작. 목소리 봐. 선임 담당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3초간 시작. 힘내. 그들이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부대 뒤편 288 고지로 오르는 길이다. 36 정찰 3중대 최고참 노상사가 앞장을 섰다. 군대 경력 15년의 베테랑 상사와 전입 3개월째 어린 후배. 지금 그 둘은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 선배와 후배가 로프로 몸을 묶은 채 30-40도 각도의 가파른 산길을 뛰는 중. 군장 무게만도 30kg, 목표 거리는 10km. 빨리 와. 아이 그림이야. 힘드나? 아닙니다. 너는 빨리 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예, 살아있 겁니다. 왜? 쟤 봐봐. 저 전방을 보면 특전부대 군이 안 되면 되게라는 게 그렇게 적혔잖아. 인간이 가장 힘들 때 나이가 킬 때가 많아. 나는 늘 저런 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고있지. 안 되면 되게라. 왜? 말이 얼마나 좋나. 제가 이 사랑의 끈이라고 말하냐면은 힘들면 뒤로 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뒤에 따라오는 후배도 선배가 이끌어주니까 뒤에 따라오는 후배도 물론 측정을 이해하고 또 평상시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강인한 정신력과 강한 체력인데 이런 게 같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임무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입원 중대 하사관들을 위해서 이 끈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이 끈을 늘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후배들하고 같이 뛰다가 뒤로 쳐질 때 이 끈을 생각하면서 내가 늘 후배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중대 하사관들 전이 오면은 제 사랑의 끈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예, 힘들 때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잘 주는 거야. 두 사람의 몸을 하나의 끈으로 묶었다는 것은 곧 두 사람이 생사를 함께한다는 의미다.
노상사가 노하사를 이끌고 완전 무장 산악 후보에 나선 것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자신감을 자신감. 우리가 한번 차지. 야, 정상 나왔다. 어제 힘드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와. 정상에 와서 보니까 가슴이 딱 튀지 않나? 예. 썩이 시원합니다. 그렇지? 예. 그래. 땀을 한번 흘리고 나면 힘들지만 산을 정상에 올라와 보면 또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밑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나. 늘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 자신감. 어? 예. 오늘 고생 많았어. 내려가면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하자. 자기 자신한테도 못 이기면은 이 나라 아니 자기 가족들까지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겨야지. 여기는 저희 산악구보는 저희 길은 저희들의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늘 아침마다 계속 여기를 통해 가지고 첫 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여기 위에서 보면은 저희 부대가 마음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악구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강한 체력을 평상시에 매일매일 열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5초간 한번 해보자. 시작. 야! 다시 한번 하나 둘. 야! 다시 한번 목소리 봐봐. 전방 향도 5초 시작. 야! 훈련 시엔 매섭기가 칼날 같고 단 한 명의 낙오도 한순간의 빈틈도 용서하지 않는 선임 담당관. 그 노상사가 경계에 오면서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쳐있던 노하사도 마지막 힘을 내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선배와 똑같은 속도, 똑같은 보폭으로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전방에 향도 3초 시작. 구보 1시간째. 마침내 10km의 완전 무장 구보가 끝났다. 오늘 노하사는 까마득한 선임 담당관과 함께 달리면서 특전 용사로서의 자신감을 배웠다. 좋지. 예. 네. 이미 일과는 끝나고 퇴근 시각도 지난 지 오래다. 하지만 삼중대원들 전원이 내무반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상무하다 체력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다행이네. 삼중대원 치고 노상사와 산악구보를 해보자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신입대원이 올 때마다 치러지는 삼중대만의 통과 의리다. 이거 뭐 굳이 필요 있대? 따라갔지? 그래 알고 있어. 그래 힘을 들 거야. 참지 못할 고통은 차라리 그것을 즐기는 게 좋아.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동계 훈련이든 뭐든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획돼 있잖아. 그때마다 고비가 올 거란 말이야. 그때는 이 고통을 차라리 즐기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한 번씩 더 갖고 오라면. 야, 이제 체력 많이 늘었겠는데? 선배들의 격려가 쏟아지고 있었다. 오늘 막내 노하사가 삼중대의 전통적인 통과 의례를 무사히 마친 것이다. 대원들에게 노상사의 악명은 높다. 체력 측정 중 대원 한 명이 낙오를 했다고 스스로 중대 마크를 떼내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사람이다. 그만큼 그는 지독한 프로 근성을 가진 군인이다. 뭐 결산 끝내고 방편!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긴 그런 프로 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군 생활을 15년이나 했을까? 나 집에 가서 기차야겠다. 노상사가 처음 특전사에 온 것은 85년 의무 복무를 위해 입대한 병사였다.
그리고 3년 후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3개월 후 그가 다시 특전사를 찾아왔다. 이번엔 하사관이 되기 위해서였다. 남들은 3년도 힘들다는 군복무를 다 마치고도 또다시 제발로 특전사에 왔으니 군인이 천직은 천직인 모양이었다. 노상사가 속한 정찰 3중대는 해상 척후조다. 특전사 정찰대 중에서도 특히 해상으로 침투, 보병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이곳은 침투할 목적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먼저 1차 해척조가 침투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간다. 한겨울 바닷속은 근육이 마비될 정도로 차갑다. 자칫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이 침투에는 가장 좋은 조건, 상대의 허점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1차 해척조가 침투할 통로를 확보했다. 노상사는 그들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 확보한 거점으로 대원들이 내렸다. 이곳에서 몸을 숨긴 후 어둠을 기다리기로 한다. 잠시 후 제2조가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 갔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 거기다 한밤중. 대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인다. 목표는 레이더 시설. 단 몇 초 만에 폭약이 설치된다. 일요일 아침, 노영근 상사가 송수 밥상을 들고 나왔다. 집에는 손님이 와 있어. 그 사람도 군복 차림이다. 밥 먹어. 식사합시오. 원사 노강근. 그는 노영근 상사의 큰형님이다. 칠남매의 맏형인 이 형님은 31년째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노 상사가 군인이 되도록 이끌어준 인물이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았고 또 그 모습이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재복무를 시켜놓고 또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형이 또 가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갔지만은 어떻게 또 다시 또 군 생활에서 또 낙오되지 않을까 집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 후회는 않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판단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또 있다. 그는 공군 제복을 입고 있다. 네. 이분은요? 예, 저희 작은 형의 둘째 아들입니다. 작은 형의 장남도 군인이다. 한 집안의 하사관이 4명, 모두 큰형님의 영향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제 큰아버님께서 갖다 주신 건빵이 인상이 컸습니다. 뭐 시킨다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는 뭐 하사관으로 가라, 너는 장교로 가라, 뭐 너는 군에 있으라 해서 뭐 시켜서 뭐 강제로 집어 연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 전부 다 우러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들. 또 결혼하실 겁니까? 그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는데 만난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형님이 오셨는데 노상사는 겨우 밥 한 끼를 같이 하고는 자리를 잃었습니다. 부대에 들어가야 한단다. 먼저 나갈게요. 형님. 가정보다 부대를 우선하는 그 마음은 형님이 더 잘 알 것이다. 노상사는 오늘 당직 근무조다. 야간 당직이던 허병수 중사와 임무 교대를 했다. 이런 분은 통제.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3중대 내무반부터 순찰을 했다. 일요일인데도 대원들이 내무반에 나와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노상사의 심기가 편치 않아 보인다. 주먹에 봐. 복무 2년 이상의 하사관들은 일과 시간 외에는 부대 밖에서 생활한다. 그들이 오늘 내무반에 모인 건 군장을 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필 노상사가 들어온 그 순간 모두들 손을 놓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매일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제 몸보다 더 아끼는 것이 군장이다. 새삼 점검할 것도 없을성 싶은데 9번을 닦아도 한 번을 더 닦으라고 시키는 것이 내무반의 시아버지 노상사의 성미였다. 막내 노상봉 하사의 가족들이 면회를 왔다. 면회장에 가가지고 부모님과 형님하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올 수 있도록. 단결! 다녀오겠습니다. 대학 경호과를 졸업한 노 하사는 다른 건 몰라도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특전사에 지원을 한 데는 그 자신감이 한몫을. 노 하사를 면회한 사람은 어머니와 형 가족이었다. 어머니에게 노상봉은 아직 어리고 철없는 막내 아들이다. 네, 3천 더 자네. 3,000원 네? 딱 자원했다고 그럴 때 어땠어요, 어머니께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저기 행갈 때는 좀 위살이 있는데 또 막내고 그러니까 뭐 그러고 또 빈틈 없고 예. 제가 할 일만 하면은 잘해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공부도 같이 하고 원래 2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젠 정말 저보다 더 어른스럽죠. 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단결! 3년 뒤에 새 식구가 왔다. 6개월간의 특수전 교육을 마치고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초임 하사 천정재다. 이러지 말아요. 단장께도요. 딱 일단 끊어. 단장님께도요. 경례! 딱 이러면 단전에다 힘을 주고 단결! 딱 그래야만. 노상사가 천하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입신고 인사법이다. 경례 동작, 구호 동작 하나에도 특전 용사의 절도가 있어야 한다. 2000년 12월 11일부로 천하사는 거울 앞에서까지 연습을 계속했다. 앞으로 이 초임 하사는 특전 용사의 위용을 갖추게 될 때까지 한계를 시험하는 수많은 훈련을 이겨내야 한다. 신고합니다. 하사 천정재 등 28명은 2000년 12월 11일부로 전입신고식은 다음날 저녁에 열린다. 밤에 횃불 의식으로 신입대원을 맞아들이는 게 흥룡부대의 전통이다. 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단결! 신고합니다. 하사 천정재 등 27명은 2000년 12월 11일부로 특수전 사령부로부터 특수 임무단으로 전입을 각각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특수임무단의 새로운 일원이 된 여러분을 전 장병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늠름하고 사랑스러운 신입대원은 천정재 하사를 비롯한 28명, 반상에는 아들을 대한민국의 특전사 대원으로 키운 부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에 참가해주신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전 용사에게 전우는 형제보다 더 뜨거운 정을 나누는 사이다. 그 형제가 또 한 명 늘었다. 나는 너와 함께 생사고를 같이 한다. 부대 깃발에 입을 맞추는 이 순간부터 이들은 특전사 대원이 된다. 부대장입니다. 뭐 날씨 추고 이렇게 저희 부대 방문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간 아드님 그 군 복무한 동안에 제가 부모님 이상으로 하여간 책임을 지고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드님 걱정 좀 더 하지 마시고 하여간 그 부모님들 하시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사 천정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상에 있던 부모들이 내려왔다. 천정재 하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냥 군대만 가도 가슴을 졸이는 게 부모 심정인데 이 아들은 험하기로 유명하다는 특전 용사의 길을 택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삼중대원들이 다가와 제일 중대장 서류 단장은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가고 중대의 새 막내가 들어왔다. 그들은 이제 생사를 함께할 전우. 전우의 부모님은 곧 자신들의 부모님이다. 감사합니다. 그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전우의 부모요 형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삼중대원들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막내 노상봉 하사도 후배를 두게 됐다. 노상봉 하사, 홍코나 노상봉, 청코나 전영재, 눈빛섬. 신입대원이 오자마자 팔씨름이 벌어졌다. 두 막내의 대결이다. 그런데 노상사가 더 온몸에 힘을 주는 표정이다. 그래도 원래 감잖아요, 분들은. 상봉 오빠다 탑. 조임하사 천정재가 안간힘을 써보지만 3개월 선배 노화사를 당할 순 없다. 수고했다. 천출 강렬 29분에 4명 무장 산악행거 측정 준비 끝. 위치로. 금요일 완전무장 산악구보 측정이 있는 날이다. 뛰어. 가. 제한 시간은 60분. 그 시각 안에 10km의 산길을 돌아 연병장에 도착해야 한다. 등에는 30kg이 넘는 군장을 지고 있다. 며칠 전 노상봉 하사가 노상사와 로프를 메고 뛰었던 그 코스다. 대열의 가장 뒤엔 노상사가 섰다. 그런데 좁은 산길을 대원 3명이 뛰는 게 보인다. 몸이 아픈 고덕화 중사를 부축하기 위해서 임시 대열이 생긴 것이다. 맨몸으로 걷기도 힘든 산길이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 구보가 아니라 측정이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연병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그때가 뛰란 말이야. 시간이 늦잖아. 급한 노상사의 마음과는 달리 대원들의 걸음은 처지고 있었다. 뛰어 앞으로 가면서. 급기야 대원들이 멈춰섰다. 다른 중대는 저만큼 앞서가고 있다. 고독화 중사가 기진맥진해 있었다. 힘내고 빨리 가자고. 출발 전부터 심하게 아팠는데 조지훈과 정홍훈 하사의 부축으로 간신히 구보를 해왔던 것이다. 중대장이 즉각 고독화 중사의 군장을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대원들이 군장을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힘내자. 네. 삼중대 화이팅! 모든 훈련은 실전이다. 지금 이 순간 여기는 부대 뒷산이 아닌 고림부원의 땅이다. 그런 곳에 전우를 두고 갈 수는 없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 그것이 11명 특전사 흑룡부대 정찰 3중대의 전우의 일. 화이팅! 정상 3분의 2 지점에서 구보를 멈춘 다른 중대가 발견됐다. 4중대다. 진경혁 중사가 발목을 삐었다. 산악구보 측정은 다른 중대와 함께 뛰는 경쟁이기도 했다. 모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것이 특전사다. 필사의 힘으로 뛰다 보면 가끔 부상을 입는 일도 생긴다. 군장 빼줘 빨리. 누군가 진경혁 중사의 군장을 풀었다. 지금 가자. 다른 사람 지금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같이 들고. 출발해 앞에 총한 사람 들고 그래 가자. 대원 한 사람이 군장 2개를 메고 뛰기 시작했다. 남은 거리는 5km. 20분 안에 그 거리를 뛰어야 한다.
삼중대. 그들이 첫 번째로 연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 뒤를 1중대가 따른다. 두 중대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 한 팀은 앞지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한 팀은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이다. 감기 몸살로 지쳐있던 고덕화 중사도 끝까지 뛰고 있었다. 제한 시간 3분 전 3중대가 1등을 했다. 무장구보 직전 중대 단결력을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분장을 다 나눠주자고 했을 때 어땠어요? 중대원들에게 진짜 제 목숨 묻은 게 똑같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 4중대의 모습도 보였다. 측정 도중 부상자가 발생했던 중대다. 그러나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들은 무사히 연병장으로 돌아왔다. 지금 끝까지 저 분장을 치고 오셨죠? 네. 힘 안 드세요? 괜찮습니다. 막 김나요 머리에서? 예,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분장 이렇게 딱 나눠지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분장을 나눠졌어요? 저희는 하나의 몸이고 또 같은 중대원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서 그냥 제가 들었습니다. 탈출! 추천 끝! 영하의 추운 날씨에 책정만하라고 대단히 수고 많아서 자, 중대 다 이루어지죠. 삼중대에겐 악조건이 많은 산악구보였다. 고덕화 중사가 아팠고 날씨마저 추웠다. 거기다 처음 뛰는 신입대원까지 있었다. 또 우리 전입원 천정재 하사가 하사천이요. 뛰어보니 할만하나? 예. 너그 저 배성훈 하사 전입 6일째 천정재 하사는 오늘 산악구보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삼중대에 단합된 힘을 느끼고 있었다. 네 선배 힘들더라도 참고 해가지고 오늘 해니까 괜찮지. 산악구보를 마친 후 허병수 중사가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어머니 함께 자제해주십시오. 수고해. 예. 단결해 주십시오. 이제 학교 갑니다. 학교요? 예. 무슨 학교? 부대에서 있다가 이제 일과 이후 시간에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인천에 있는 전문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전사 대원이 된 지 4년째. 허병수 중사는 부대 안에 있는 하사관 숙소에서 생활한다. 허 중사가 야간 대학에 진학을 한 것은 작년이었다. 일과 이후의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부대에서 선뜻 배려를 해주었다. 그러나 아침 8시 알몸 구보로 시작해 하루 종일 고된 훈련이 이어지는 것이 특전사의 생활이니 그 와중에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며칠 전에 야간 강화 훈련 때도 수업에 빠졌습니다. 동기생 한 명이 그날 배운 것을 허 중사에게 일러준다. 훈련 때문에 맨날 학교를 빠지니까 수업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병수 형이 많이 빠졌어요. 워낙 많이 맞으니까요 형이 좀 따라오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기말고사 기간이다. 학생치고 시험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마는 특히 허 중사는 난처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훈련 일정과 겹쳐 제 날짜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과목이 많기 때문이다. 잘 보셨어요? 봤었어요? 축하해요. 화중사가 교수실로 찾아갔다. 지난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보지 못했던 과목이 교수다. 중간고사 시험은 보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14일 날 별도로 소집을 해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공고를 할 거거든. 14일 날. 13일부터 또 훈련이 있습니다. 예. 13일부터의 훈련.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노상사가 새벽부터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회사페이가 뭔데? 크리에 이거는 크리. 야, 이런 거 갖고 가면 안 돼. 쓰지 말라고 여기 사절에서 발라. 노상사가 안 된다는 것을 아내는 기어이 가방에 넣고 만다. 특전사 대원들은 전통적으로 겨울이면 험준한 산속으로 들어가 훈련을 받아왔다. 일부러 춥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이다. 노상사의 아내는 기어이 자는 아이들을 깨웠다. 어떤 아버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1년에 반은 집을 떠나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떠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진짜 깨어나가지고. 갔다 올게. 쟤네 아빠 한번 보여야지. 아빠 열흘 동안 못 볼 거야. 갔다 올게. 아버지는 군인이다. 명령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떠나야 한다. 그것이 군인의 길이다. 노상사의 아내에게 남편의 뒷모습은 익숙했다. 언제든지 남편을 보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들이 특전 용사의 아내였다. 날씨가 추운데 훈련 가려니까 걱정이 돼요. 저거. 처제하고 장모님, 아니 서요? 언제 온대? 고덕화 중사도 동계 훈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만삭이다. 어디 아프고 그러면 같이 병원 가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부대로 전화해. 출산 예정일은 한 달가량 남았지만 임신 중독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아내를 두고 훈련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훈련지는 전화도 닿지 않는 첩첩산중. 고덕화 중사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질 않는다. 마음이 아파? 어? 잘 갔다 와. 조심하고. 오빠 가야지. 왜 하루도 안 하려고 그래? 갔다 올게. 엄마 말 잘 들어. 갔다 와. 아내는 한마디 원망도 없이 남편을 보냈다. 서운해요. 많이. 그리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글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이제 날짜를 잡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임신했을 때 나 아기 낳았을 때 없어봐 막 그랬는데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분장전사 우무단장 부사 허병수. 의무면 동상연구 다 가지고 가겠지 팀에. 예 통신단장은 하사 이번에 전입온 지 열흘밖에 안 된 천정재 하사도 동계 훈련에 참가하기로 했다. 훈련 종료일까지 무사히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자신 있어? 예 자신 있습니다. 상병단장 상장 어영근. 회인관장관 이번 동계 훈련 하면서 중대원들한테 당부했다든가 교육식 그런 게 있나? 예 그렇습니다. 중대장의 심으로 일치단계하여 어떠한 임무와 전에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상병대가 되도록 교육을 치렀습니다. 특히 가장 춥고 가장 험준한 곳, 그곳을 골라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을 체험할 것이다. 그것이 특전 용사들의 동계 훈련이다.
삼중대의 막내 천정재와 노상봉 하사는 동계훈련이 처음이었다. 고덕화 중사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 노상사는 지금 이들과 함께 겨울산으로 가고 있다. 기차는 밤새도록 달려왔다. 이제부터 목적지까지는 걸어서 이동한다. 걷고 또 걸었다. 벌써 6시간째. 휴식 시간은 담배 한 갭이 겨우 필 만큼 짧았다. 그 사이에도 노영근 상사는 자리에 앉는 법이 없었다. 지금 좀 힘들면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와도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 길고 고통스러운 행군.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건 함께 걷는 전우들이다. 훈련 나오기 전에 고덕화 중사 가족이 얘를 출산했으면 그거 보고 왔으면은 참 좋았는데 저 고덕화 중사가 출산을 못 보고 오니까 선임 담당하면서 그런 점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죠. 중대 선임 담당하면서. 지금 이게 걷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따가 잘 때나 그때는 이제 생각이 많이 나겠지만 지금 또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시각 고덕화 중사의 아내는 병원에 있었다. 진통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혈압 오르고 숨 막히고 되게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잘 왔다고. 열두 시간을 걸어 훈련지에 도착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화 중사는 아내의 입원 소식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은 한 달이나 남았고 훈련지엔 전화도 없다. 평상 같은 넓은 자리에는 환기팀이 체조라고 있습니다. 비트라고 있고 물에는 지금 환기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왔다. 그 피로에 지쳐 고덕화 중사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찰대장이 삼중대 막사로 들어오더니 고덕화 중사를 찾는다. 야, 고덕화 중사 어디 있어? 예, 중사 고덕화. 나 아침에 집에 무슨 일이 있던 것 같은데. 예. 그 군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 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지휘관의 군용 이동 전화만이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다. 예, 장모님. 예, 저요. 예. 굿이요. 그럼 아침에 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뭐 그 수술하시고 제가 이따가 전화를 어떻게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예. 예? 예, 지금 좀 바쁘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일은 많은가 보죠? 예, 오늘 훈련이 좀 많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기 위해 입원 중인데 고덕화 중사는 한겨울에 산속으로 훈련을 나가야 한다. 어느 아버진들 자식의 탄생이 보고 싶지 않을까. 그러나 이 임무를 두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 특전용사다. 중대장도 그랬고 노상사도 그랬다. 그들은 지금 고덕화 중사의 심정을 안다. 3사 동작 군가 준비!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도와라 저런 모습 겁내고 우세 같은 우리와 누가 맞서려. 병원의 아내 곁으로 달려가고 있을 고덕화 중사의 마음을 중대원들은 군가로 위로해주고 있었다. 삼천의 금수강산 길이 지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태아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다. 곧 수술에 들어가야 할 판이다. 아까는 맨 처음에는 저 혼자 있었는데 괜히 막 눈물 나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내한 훈련이다. 극한 상황을 대비해 미리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동계 기간에 어떠한 난간을 만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항하기 위해서 이 정도 얼음물에는 그냥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얼음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나가는데? 한 20cm 정도 되겠는데. 한겨울 계곡의 얼음은 도끼로도 잘 깨지지 않을 만큼 두껍다. 찬바람이 그 얼음 위로 불어왔다. 그리고 사계중대 전원이 얼음물 속으로 들어갔다. 만져. 자, 한번 우리 들어가. 잘하다 나와. 야, 이 정도 높이야. 키 맞춰. 태야. 깎아. 복장이 올려줍니까? 준비. 하늘의 백장미. 그것이야. 지금 이 순간은 계급도 지위도 없다. 전입 12일째의 하사에서부터 장교까지 모두가 함께였다. 자, 입사!
대원들은 얼음물 속에서 10여 분을 견뎠다. 살은 송곳으로 찌르듯 따갑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원합니다. 이들 속에는 저녁을 일주일 앞둔 김진수 대원도 있었다. 후배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 자신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습니다. 특전사 입대는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 그것이 특전 용사의 모습이다. 대원들이 우통을 벗었다. 내한 훈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얼음물 속에 들어갔던 몸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 몸에 닿는 찬바람이 살을 내는 듯하다. 산모분 눈 떠보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 이제 마취 걸어요. 애기 조금 있으면 선생님들이 잘 해주실 거예요. 그 순간 고덕화 중사의 아내는 수술실에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술이 시작됐다.